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정현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광현 운용장입니다. 네. 자,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뭐, 그간에 좀 충분히 이제 쉬셨죠? 네. 자, 이제 좀 쉬고 재충전해서 네, 다시 월요일 날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물론 이제 거래소 쪽에 약간 오르고 프로그램 매수성으로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나 역시 코스닥 쪽이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치고 올리는 그런 맛이 좀 있었어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운영형님. 일단은 최근에 뭐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고,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쪽이 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은 거의 뭐 지금 신고가 대장정에 지금 돌입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아직 조금 조정권에 있는 종목은 아직은 좀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 좀 주가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약간 좀 소외되시는 분은 또 소외되시고, 좀 재미난 부분은 또 재미있게 좀 주식 매매하고 있는 뭐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뭐 수익 내지는 뭐 열매가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아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뭐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차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기관 외인들을 따라가면 되는데 많이 올려놓은 걸 또 올리기 때문에 사실 일반 투자자님들이 따라가기가 참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저가주 위주로 움직이고, 소위 요즘은 또 뭐 품절주라는 얘기도 나오죠. 뭐 거래량 작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든가, 아니면은 기관들이 확실히 그날 의사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쪽을 올린다든가, 또는 일부 바이오 쪽만 올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의사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현안을 역시 도출해야죠. 주식시장이 뭐 항상 어려웠습니다. 쉬울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현안을 한번 도출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한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맞수 혈전을 할지 주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입니다. 라운드 1, 바이오주 강세 지속될까? 예,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바이오주의 강세는 대단하죠. 물론 이제 그쪽에서도 일부 쪽, 소위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이쪽이 주도하고 있죠. 바이오 시밀러 쪽이 주도하고, 뭐 끝에 뭐 바이오자만 붙었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르는 흐름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소위 그 줄기세포, 바이오, 제약 이런 쪽 종목을 모아놓은 그런 포트 관심주를 쭉 보니까요, 절반은 플러스권이에요. 그러나 절반은 또 마이너스권 시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위 바이오주, 큰 범위의 바이오주가 모두가 오르는 그런 흐름은 좀 아니고, 일부 섹터 위주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종목 선별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뭐 시장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바이오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주가 과연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지금 맞수 혈전에서 한번 운영형님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1단계적으로 현상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바이오주의 최근 흐름은 어떠했나? 네,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논해 보겠습니다. 운영형님, 네, 최근 흐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예, 뭐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뭐 뭐니 해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뭐 가장 뭐 시장에서 뭐 가장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최근에 뭐 아주 급등하면서 뭐 4만 원대에서 거의 지금 오늘 종가로 치면은 이제 73,600원까지 거의 한 84% 가까이 좀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 상승의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죠. 그쪽 확대에 대비해서 이제 가장 좀 준비가 잘 된 업체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개발 능력이라든지 뭐 생산 시설 쪽에 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한 48,000원대에서 지금 77,800원 오늘 종가까지로 본다고 하면은 한 62% 정도 막 거의 뭐 초급등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디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특히 그 줄기세포 관절염 치료제인 이제 카티스템이죠. 그쪽 종목이 그쪽 이제 약품이 잘 팔린다는 소식이 또 이슈가 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넥스 같은 경우 역시 8,000원대에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4,150원까지 한 77% 급등을 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35,000원대에서 42,000원까지 20% 이상 급등세를 좀 연출 좀 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펀드 평가사인 이제 FN 가이드의 보도 이제 그것을 따르면 이제 그림 1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외 이제 헬스케어 펀드 쪽 수익률 추이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국내 이제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죠. 이것이 지금 현재 연초 이후에만 14.52%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의 한국 헬스케어 펀드도 역시 연초 후에 10.2% 이상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작년 1년 동안에 상승했던 것이 20%, 그 다음에 미래에셋 같은 경우 31%인데 올해 지금 한 달,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14% 이상, 10% 이상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전체적인 좀 시장에 좀 이슈가 되면서 계속해서 참 주가가 이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조사를 이제 잘 해오셨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주의 최근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나를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도표하고 차트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 쪽이 무조건 그냥 이름만 끝에 바이오 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다 오른 게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 쪽 위주로 급등이 전개됐다. 네, 그게 첫 번째 특징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바이오주들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물론 시가총액 하위 종목이나 바이오 쪽의 중소형주도 움직였지만 대부분 좀 큼지막한 시총 상위주, 코스닥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관 외인 선호주 위주의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이라 하더라도 기관 외인들이 손을 안 댄 거는 별로 못 올랐어요. 수급이 우선하는 바이오주들의 급등. 네, 이렇게 요약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 KRX 바이오텍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거 셀트리온 때문에 시세를 낸 것도 있겠고, 거래소에서는 제일제당 정도, 제일모직이죠. 네, 제일모직. 그 정도가 움직이면서 KRX 바이오텍 지수를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 모습이고, 자, 두 번째 그림 봅니다. 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역시 셀트리온을 위시해서 시총 1위 종목 비롯해서 한 20위 내에서 몇 종목이 오르면서 자, 지금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수직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 보세요. 3,500에서 5,000.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0포인트 올랐죠. 50%가 무려 올랐어요. 물론 셀트리온이 시총 1위 종목이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시총 한 3, 4위 정도 되니까 그 두 종목이 좀 올렸다고 보는데 메디톡스는 최근에 좀 처졌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에 의해서 코스닥 제약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시총 상위 위주의 종목이 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예요? 바이오 시밀러 아닙니까? 바이오 시밀러 중심으로 많이 올렸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리고 기관 외인들이 선호를 했죠.
기관 외인들이 좀 매집을 많이 했죠. 특히 기관에서 매집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코스닥 제약 지수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거 세 종목을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맨 왼쪽 그림이 셀트리온 주가입니다. 뭐 보시면 딱 아시겠고 주봉입니다.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 이렇게 가팔아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메디톡스 이것도 역시 주봉입니다만은 요즘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실적권 때문에 약간 조정을 이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옆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이쪽도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되게 시총 22종목 중에서 요 3개 종목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나머지 시총 22에 속하는 종목들도 몇 개 있는데 좀 흔들리는 그런 측면들의 메디포스트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했고. 자, 이럴 정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시총 상위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다음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제약 쪽이 오늘 같은 경우 지수 쪽에서 제일 많이 급등을 했죠. 무려 4.6%입니다. 셀트리온이 주도로 했다고 봐야 되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죠. 셀트리온 제약, 태고사이언스. 자, 1, 2위 종목이 셀트리온 계열이죠.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시밀러 중심이고 시총 상위주 중심 기관 외인들이 주로 손을 대는 쪽 중심으로 올랐다. 자, 이게 좀 바이오주의 최근 흐름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저는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바이오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제 봤어요.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소주제 바이오주가 그러면 이렇게 강한 흐름의 이유는 뭔가? 물론 전반적인 바이오주들이 다 급등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올랐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가 된 이유가 문용영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촉발된 계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계 2위죠. 이익권 제약 업체인 이제 미국의 화이자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 이제 호스피라죠. 그쪽을 인수하면서 시장에서 좀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그 호스피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시밀러 산업에 대해서 이제 상업적 가능성에 이제 시장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바이오시밀러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판매를 이제 호스피라가 이제 담당하는 측면이 좀 시장에서 최근에 좀 그 강세를 좀 보였던 것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고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특허 상표국이 존슨앤존슨쪽 그쪽 계열사인 얀센의 관절염 치료제인 이제 레미케이드 특허를 좀 거절한 점이 또 셀트리온의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014년 이후 그 하반기 이후에 지금 블록버스터급의 지금 항체 의약품들의 특허 만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표 1을 본다고 하면 지금 주요 항체 의약품의 미국 특허 만료 시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특허 만료 연도를 보면은 뭐 2016년부터 2016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주요 항체 의약품들의 이제 미국 특허 만료가 이제 2016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하면서 이들 항체 의약품의 그 2014년 매출액만 하더라도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 517억 달러에 좀 이르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고령화라든지 또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좀 이끌어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MS 헬스가 이제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이제 9,890억이죠. 그 정도에 달했던 이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2019년에 도달한다고 하면 한 1조 2,950억 달러로 뭐 성장할 전망인데 뭐 연평균 뭐 4.6% 이상 지속적인 성장에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제 소비 생활 수준 향상, 그 다음에 또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 증가가 기존 제약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유전자 검사라든지 제대할 업체, 뭐 보톡스 쪽의 이제 개발, 제조업체 쪽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 범위가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봤던 이제 세계적인 대형 바이오 의약품 쪽에 이제 특허가 잇따라 이제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서 좀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경제 전반적인 지금 현재 뭐 저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내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인다고 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핀테크 쪽, 그다음에 또 바이오 산업 쪽 이쪽에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그 FDA죠. 미국 FDA가 뭐 지난 시간 동안에는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좀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시밀러 쪽에 대해서 이제 허가 권고를 내는 등 좀 그 높은 의료비 부담감에 대해서 좀 시밀러 확대 쪽으로 이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국내 업체들도 지금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 선진국 시장에서 뭐 최초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하면서 좀 판매를 이뤄내고 있다. 이런 것이 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죠. 그쪽 이제 램시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외 출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램시메가 지난 그 4분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뭐 25%쯤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도라든지 뭐 마케팅 능력에 조금 뭐 뒤처지긴 합니다만은 뭐 램시마가 국내 시장에서 뭐 거의 돌풍식으로 이제 약진을 보여준 것은 결국은 뭐 품질력에서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에서 뭐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였고요. 이런 것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아니면 일본 쪽 이런 뭐 주요 시장에서도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뭐 또 미국 시장에 뭐 조기 출시 가능성도 높여지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이제 9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3,6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뭐 영업이익도 이제 338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 흑자전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매출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08% 증가한 이제 4,710억 원, 뭐 영업이익도 뭐 103% 이상 증가한 이제 2,0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측면에서 좀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뭐 올해뿐만 아니죠.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역시 자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램시마를 이제 본격 판매하게 되면서 셀트리온의 올해 실적도 뭐 더욱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또 시장 전망치가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쪽 제약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 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좀 상승 에너지가 좀 비축되어 있었는데, 그런 오랫동안에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거친 그런 비축된 상승 에너지가 최근에 시세 분출 과정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네, 잘 알겠고요. 자, 저는 이제 지금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바이오주의 강세 이유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대의 패션이죠. 인구 고령화로 진행되는 패션. 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료가 언제 타이밍 있게 뜨느냐인데 이번에 뜨게 된 거죠. 이번에 화끈하게 뜨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얘기 되겠습니다. 네, 운영용 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 증가. 이 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역시 포인트인데, 마지막에 바이오 의약품 특허 만료 증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시대적인 배경은요, 인구 고령화라는 시대 흐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림 6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보십시오. 자,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는 진행되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들이닥쳤는데, 근데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런 측면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 고령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아까 제가 지적을 드린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일본의 90년대하고 지금 시점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꼭 똑같지는 않고 그때보다는 일본보다는 날 거라고 저도 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구조나 가계 부채나 뭐 수출 측면이나 뭐 정책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랑은 시대적인 상황이 유사하지만 틀려요. 유사하지만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대를 그대로 답습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과 같이 우리도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것만은 틀림없다는 얘기죠. 일본과 똑같이 어렵게 전개가 되리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 자체가 과거의 일본의 90년대하고 좀 비슷해질 소산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 다음 상황, 그 다음 표를 한번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어땠느냐, 지금까지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가 나타나 있죠. 니케이 지수가 거기서 그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이제 붉은색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란색만 봅니다. 예. 자, 1995년서부터 2000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더 내려왔죠. 우리 지수도 이렇게 꼭 전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995년에서 대개 2000년 정도를 지금의 우리라고 볼 때 그다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일본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봤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이오 업종은 떴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업종이 떴고 바이오 업종이 떴는데 제조업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조업은 처졌어요. 제조업은 등락만 거듭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20년에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놨죠. 이때 지금 이 차트 보고 있는데 이 차트는 무슨 차트냐면은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아닙니다. 제약 바이오 지수예요. 파마슈티컬 지수입니다. 제약 바이오 지수 어땠습니까? 2,500포인트에서 거의 5,000포인트까지 더블을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저성장 시대에는 바이오 업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이 왜 바이오 업종 셀트리온을 건드릴까요? 대형주에서 시세가 안 나기 때문에, 차익을 못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일본의 이런 업종 차트도 우리가 분명히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라고 그랬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그냥 일반 우리가 합성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있잖아요. 근데 합성 의약품의 복제는 100%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의 유사한 걸 만드는 거는 100%가 절대 안 됩니다. 왜? 생물학 제제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기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겁니다.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먼저 진입을 해놓은 업체만이 살아남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치고 나가고 고부가가치의 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의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계속 만기가 이제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이 될 수밖에 없죠. 진입 장벽이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개발 기간이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가 강세를 띠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 우리가 코스닥만 보지 마시고 거래소에서도 제일모직이 있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바이오 사업조직 현황입니다. 삼성전자 제일모직이 45%씩 갖고 있어요. 제일모직이 뜰 수가 있는 거죠. 제일모직이 요즘 움직이잖아요. 이 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에피스 갖고 있는 강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셀트리온이라면 거래소엔 제일모직입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오주 강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운영령님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네. 강세 이유나 또는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별히 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주제 한번 보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세 이유를 봤는데, 자, 여기서 이론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바이오주가 강세가 지속될 것인가? 예. 예라고 하셨죠? 일단은 뭐 저는 뭐 예, 강세, 저는 저 대답은 이제 저도 예입니다. 예, 이번엔 뭐 똑같네요. 예, 운영령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강세는 뭐 지속되지만은 뭐 지금 접근하는 것은 뭐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까지 뭉뚱그려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유까지. 예, 예. 뭐 이유까지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주가라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과연 내가 들어간 종목이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주가 상승이 이어지느냐 마느냐, 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 쪽이 뭐 상당히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뭐 모든 종목이 다 간 것은 아니죠. 이제 특히 뭐 셀트리온 위치에서 뭐 메디포스라든지 이런 종목이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종목을 지금은 뭐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 또 들어가셔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런 자리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쪽에 상당히 급등했던,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시세를 나오면서 급등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좀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좀 바이오주 자체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 셀트리온을 좀 보셨습니다만, 셀트리온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가 상승이 실적 측면에서 좀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특히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가 인간하고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인간과 바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가는 영원한 테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제 IT 쪽에 이제 시장을 좀 지배를 했었는데, 2월 들어서는 좀 뭐니 해도 이제 바이오 쪽에 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바이오의 대표 주자 이제 셀트리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의 재평가가 좀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T라든지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거의 뭐 코스닥 뭐 시가총액의 지금 현재 60% 이상 뭐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항상 또 조정 과정에 보이면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보통은 주가가 뭐 계속해서 뭐 일직선상으로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식으로 주가 상승과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일 때, 1차 상승이 끝나고 이제 2차 상승 직전 눌림목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지금 뭐 무차별적인 뭐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목별로 접근하시되 일단은 눌림목 과정을 꼭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또 쫓아가서 피해를 당하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바이오 쪽이 막 계속해서 좀 인구 고령화라든지 좀 특허 만료로 인해서 주요 항체 시장에 이런 특허 만료로 인해서 바이오 시장이 총 지금 25조 원 규모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계속해서 팽배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고, 내려와서 충분한 조정을 겪고 나서 그때 매수해도 충분히 늦지가 않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같고요. 이런 상승 하락 사이클을 따라서 조금 더 접근하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뭐 이견은 없고요. 이제 예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주 강세가 지속 가능할 그 가능성은 존재한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바이오 시밀러가 흔들거리는 파동에서는 또 다른 바이오 섹터들이 또 틈새 장세로 이슈를 틈새 정도로
순환 정도가 약간씩은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도는 바이오시밀러 쪽이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한 그 4가지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급적인 이유. 기관이나 외인들이 손을 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주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틀에서 보면은 좀 박스권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럼 꿈이나 테마 이슈가 다시 득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주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죠. 그런 측면이고 네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펀드가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펀드에서 바이오주를 담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그 첫 번째 수급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림 12번을 보면 일별 투자자 매매 현황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보니까 초록색 기관이죠. 빨간색 외인입니다. 플랫하죠. 플랫합니다. 6개월 정도로 보면 3개월로 보면은 약간은 오른쪽 위로 올라왔지만 6개월 정도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강하게 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3개월 정도는 여기다가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만 3개월 정도로 보면 수급적으로는 일단 그 오른쪽 위로 커브를 트는 흐름이에요. 그런 측면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림이 코스닥 쪽이 아니죠. 거래소 쪽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6개월 동안 외인 기관 동향을 보니까 플랫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안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수급에 이어서 이제 대형주 쪽의 행보입니다. 자, 물론 이제 바닥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박스권 자체를 확실하게 뚫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차트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런 플랫한 모습을 박스권을 아직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붙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마무리 시즌 도래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은, 네. 헬스케어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림 14 보겠습니다. 그림 14 보면, 아까 운영용 님도 이걸 제시한 것 같은데요. 네, 같은 그림이죠. 그만큼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네,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면, 국내 주식형 펀드가 헬스케어주를 평균적으로 편입을 12년도에 대비해서 14년에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로 담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고요. 자, 그림 16번을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고서들을 보는 게 말이죠. 바이오 쪽 보고서들을 많이들 보고 있어요. 그 조회수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되게 1번부터 10번까지 보세요. 바이오 쪽 보고서들을 많이 봐요. 인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측면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전부 설명을 해드렸죠. 수급적인 이유, 대형주 박스권 행보, 실적 발표, 마무리 시즌 도래, 바이오 펀드가 인기 지속되고 있는 거.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주의 강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예. 예, 여기 오늘 반론이 없었고요. 서로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 큰 이견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론에서 조금 이제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 예, 바이오주의 투자 전략.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예, 일단은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되겠다. 이것이 일단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불화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내려왔을 때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라든지 지금 그 제약주의 대표 지수인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2011년도 말에는 지금 한 1090선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한 3800선 이상으로 좀 올라가면서 좀 거의 300가량, 3배가량 이상 좀 급등했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해외 투자 쪽에 이제 헬스케어 펀드도 뭐 인기가 뭐 계속해서 뭐 쉽사리 뭐 사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지금 현재 뭐 615포인트 오늘 뭐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6년, 뭐 7개월, 8개월 만에 뭐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곳은 그런 상황에서 좀 바이오즈라든지 1월 달에는 뭐 핀테크, 2월 달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 막 강세를 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뭐 의료 쪽이라든지 이쪽 정보 기술 IT 쪽이죠. 그쪽에 지금 현재 의료 쪽은 지금 17% 정도, 정보 IT 기술 쪽은 지금 12.83% 정도 좀 하면서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로 좀 코스닥 시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이 지금 코스닥에 지금 615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올라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좀 더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IT 쪽도 뭐 상승세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이쪽 이제 유로 부분 쪽에 이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뭐 생명공학이 지금 현재 뭐 31% 이상 상승했고요. 뭐 제약이라든지 또 생물공학 쪽에 뭐 19.9% 이상 좀 상승을 이으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제 실적 시즌을 전후해 가지고 이런 이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전망이 좀 빠르게 좀 뭐 투영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뭐 무조건적인 뭐 추격 매수라든지 무조건적인 뭐 무차별적인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뭐 실적적인 측면, 뭐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해 보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일단 접근을 자제하시고 1차 상승 후에는 반드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1차 상승과 2차 상승의 그 눌림목 구간, 그때를 좀 공략 포인트로 좀 삼으셔야 되겠고, 특히 또 순환매를 대비해서 저점 매수 공략하면서 시장에 대응한다고 하면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는 이제 바이오주 투자 전략은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우리가 어떤 테마나 이슈 종목을 할 때는요, 일정 체크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체크를 먼저 잘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램시마 허가건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3월 17일에 미국 FDA 자문위에서 램시마의 허가 권고권에 대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을 보면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일정을 우리가 체크해 놓으면 미리 진입했다가 미리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슈주나 테마주는 일정 체크는 기본입니다. 예, 그걸 항상 먼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미국 생명공학 지수 굉장히 좋죠. 최근에 좋습니다. 아멕 생명공학 지수나 이런 쪽 흐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 부진주하고 성장주는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같은 바이오시밀러라도 실적이 성장하는 게 더 먼저 가고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은 좀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끝에 그리고 바이오자 붙었다, 무늬만 바이오주다, 이런 건 그냥 단타거리죠. 초단타 매매 장난 노는 거고, 그러니까 무늬만 바이오주는 조심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가 지금 기관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땡기는 것만, 수급이 좋은 것만 올라갑니다. 네, 수급은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주축이 돼야 돼요. 제가 그림 17번을 준비를 해봤는데 대개 바이오주와 연관된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 17번을 보시면 바이오시밀러 관련주가 쭉 나와 있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LG생명과 하나케미칼, 한올바이오, 제넥신 쭉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주축은 바이오시밀러가 주축이다. 그리고 순환은 다른 쪽 바이오에서 잠깐 틈새 장세를 시연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투자 전략까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른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맞수 혈전 마치고요.
그 다음 코너 2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